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한다고 10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야. 어떻게 엄마가 너한테 그러겠어, 오해야. 필요 없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날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알던 아들이 사라졌죠.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3시 27분. 시계를 봤거든요.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형님이랑 같이 사세요. 막내 아들 준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10년 넘게 참았어요. 이제 한계예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 아들의 눈이 아니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70평생 살아온 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거든요. 제 이름은 박영자예요. 올해 74.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둘을 키웠죠. 큰아들 준석이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막내 준호는 저랑 같이 부산에서 살았어요. 사실 전 큰아들보다 막내를 더 예뻐했어요. 준석이는 똑똑하고 잘났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준호는 따뜻했어요. 제 곁을 지켜줬고 제 말을 들어줬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모실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준호는 결혼도 안 하고 저랑 같이 살았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늘 저를 챙겼죠. 엄마, 오늘 고등어 구워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효자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 큰아들 준석이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어머니, 준호 혼자 모시게 해서 미안했어요. 이제 제가 좀 도와야죠. 첫날은 좋았어요. 형제가 오랜만에 모였으니까요. 저녁 식탁에서 준석이가 말했어요. 준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형이 앞으로 생활비 보탤게. 형,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찮잖아. 당뇨약에 혈압약에.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형,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말이 아니라 도움이지. 난 여유 있으니까.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한 게 준석이는 그날부터 부산에 자주 내려왔어요. 한 달에 2~3번씩. 처음엔 좋았어요. 큰아들이 효도하러 오는데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서 옷 사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도 새 옷 입으셔야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쁘셔야 하는데. 백화점에서 5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줬어요. 제 평생 그렇게 비싼 옷은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저한테는 왜 안 물어보고 나가요? 응? 형이 옷 사준다기에. 저도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형은 여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준호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준석이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안마의자를 사다 놓고 갔어요. 200만 원짜리. 어머니, 이거 앉으시면 허리 아픈 거 좋아져요.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안마의자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죠.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한 달 후 준석이가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에어컨을 새로 달아줬죠. 어머니, 여름에 더우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거시라고 방에 다 새 걸로 달아드릴게요. 그래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제가 버는 게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준호야, 오늘 회식이었어? 아니요. 그냥 혼자 마셨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준호는 제 얼굴도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벽 너머로 준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나 바보지 뭐. 10년 넘게 모시면서 뭐 했냐고? 형은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서 돈만 쓰면 효자 되는 거고. 아니야, 미안해. 술 먹어서 그래. 끊을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준석이는 계속 내려왔어요. 한 번은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사주고 한 번은 건강검진센터에 예약을 잡아줬죠.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검진 받으러 가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준호한테도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준호는 출장이 있었어요. 급하게 잡힌 일이었죠. 엄마, 제가 같이 못 가요. 형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았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죠. 병원 로비에서 준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출장이라던 준호가 거기 있었죠.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어머니, 준호가 왜 여기에? 출장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 준호는 집에 안 들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돌아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찜질방에서 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뭔데? 엄마는 형이랑 저랑 누가 더 좋으세요? 무슨 소리야? 너희 둘 다 내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요. 형은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사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요. 그래서 엄마 마음속에서 저는 형보다 못한 아들이죠? 준호야. 10년이에요, 엄마. 저 10년 넘게 엄마 곁에서 매일 밥 차려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에 아프시다고 하면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형은 한 달에 한 번 내려와서 돈만 쓰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내가 제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형이 안마의자 사줬을 때 엄마 표정 봤어요. 에어컨 달아줬을 때도요. 엄마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해드려도 그런 표정 못 봤어요.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인정해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한테 전화하세요. 형이 더 잘해줄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만 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갔죠. 준호야, 저녁 먹어라. 배불러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괜찮아요. 먼저 주무세요. 냉장고에 넣어둔 찌개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대로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석이는 여전히 내려왔어요. 이번엔 제 통장에 돈을 넣어줬죠. 어머니, 용돈 좀 쓰세요. 200만 원 넣어뒀어요. 아니야,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제가 보너스 받았거든요.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물었어요. 형 왔다 갔어요? 응, 용돈 좀 줘서. 준호가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군요. 좋으시겠어요. 준호야, 너도 힘들지 마. 내가 해준 것도 많아. 됐어요, 엄마. 저 피곤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개월 후 제 생일이었어요. 준석이가 미리 전화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외식 시켜드릴게요. 아이고,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안 돼요. 특별한 날인데 특별하게 보내야죠. 그 주 토요일 준석이가 내려왔어요. 부산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에 예약까지 해놨죠. 준호야, 같이 가자. 형이 대접한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약속 있어요. 먼저 다녀오세요. 무슨 약속? 친구 만나요. 거짓말이었어요. 준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식당은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고급스러웠죠. 어머니, 맛있으시죠? 응, 정말 맛있구나.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하니까. 준석이의 말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밤 9시였어요. 준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노크를 했어요. 준호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죠. 준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앨범이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제가 준호 어렸을 때 찍어둔 사진들이었죠. 엄마, 제가 7살 때 기억나세요? 응. 제가 처음 자전거 탔을 때요. 엄마가 뒤에서 잡아주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랬어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제일 예뻐. 평생 너랑 같이 살 거야. 그 말 기억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기억해. 거짓말이었네요. 준호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겠죠. 형이 더 잘해주니까 형이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준호가 앨범을 덮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나가서 살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저도 힘들고 엄마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형이 잘해줄 거니까 형한테 맡기고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안 돼.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내가 필요해. 넌 나한테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준호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그 말 이제 안 믿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준석이에게 전화했어요. 준석아, 준호가 나가서 살겠대. 네? 왜요? 내가 자꾸 내려와서 이것저것 해주니까 준호가 서운해하나 봐.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 전 그냥 효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준호한테만 맡겨서 미안했거든요. 알아. 그럼 제가 덜 내려갈게요. 준호 기분 상하지 않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막막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짐을 쌌어요. 엄마,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준호야, 제발. 엄마, 괜찮아요. 가까운 데 얻었으니까 자주 올게요. 같이 살자. 엄마가 잘못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진짜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독립해야죠. 늦었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게 맞아요, 엄마. 이사 전날 밤 준호가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이거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제가 없어도 끓여 드실 수 있게. 응.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웃으며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준호의 눈가도 붉었거든요. 준호가 이사를 갔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준호 이사 갔어요? 응. 괜찮으세요?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내 잘못 아니야. 다 내 탓이야.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냉동실에 있던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죠. 준호가 끓여준 마지막 찌개. 한 숟갈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형 자주 내려가세요? 아니야, 요즘 바쁜가 봐. 그렇군요. 그럼 전 끊을게요. 짧은 통화였어요. 준석이는 정말 덜 내려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보다 더 뜸해졌죠.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다음 달에 뵐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낮에는 TV 보고, 저녁에는 또 혼자 먹고, 가끔 준호네 동네까지 걸어가 봤어요. 30분 거리였죠. 아파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3개월 후 제가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쳤죠.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갔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요? 아들한테 연락할게요. 먼저 준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회의 중이었나 봐요. 준호에게 전화했죠. 엄마, 준호야, 미안한데 엄마가 손목을 다쳐서. 지금 어디세요? 부산 대병원. 30분 안에 갈게요. 준호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엄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금 같잖아요. 준호가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물었어요. 치료 방법, 주의사항, 재활운동. 엄마, 당분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들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회사 다녀야지. 회사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전 말했어요. 형한테 연락해봐. 형이 도와줄 거야.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세요. 집에 돌아와서 준석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준석아, 엄마가 손목 다쳤어. 네. 언제요? 괜찮으세요? 응, 준호가 병원 데려갔어. 그런데 당분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재판이 3건이나 있어서.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단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부터 준호가 매일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아침 차려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러서 저녁 챙겨주고. 엄마, 손목 아프시니까 제가 할게요. 미안해, 준호야. 4시간 뺏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2주가 지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준호야, 넌 쉬어야지. 매일 오면 힘들잖아. 엄마가 더 힘드시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이사 올까요? 응?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왜요?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준호가 피식 웃었어요. 엄마, 제 인생이 뭔데요? 전 엄마 모시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준호야,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형한테는 말 안 할게요. 형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다음 날 전 결심했어요. 준석이에게 전화했죠. 준석아, 엄마 좀 보러 와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목은요? 손목은 괜찮아. 그런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요? 와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주말에 준석이가 내려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왜 갑자기요? 그동안 내가 많이 해줬는데 엄마가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했네. 준석이가 웃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효도는 돈이 아니더라. 준석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무슨 내가 사준 안마의자, 에어컨, 비싼 옷들 다 고마웠어. 정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정말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뭔데요? 손목 다쳤을 때 매일 와서 밥 차려주고 파스 붙여주고 그런 게 효도더라.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가 10년 동안 해준 게 그거였어. 매일매일 옆에 있어주는 거. 엄마가 늙으니까 몸이 아프잖아. 그럴 때마다 달려와서 병원 모시고 가고 밤에 잠 못 자면 등 쓸어주고. 어머니, 넌 바쁘잖아. 서울에서 큰일하고 있고. 그걸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늙어서 진짜 필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 준석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호가 이사 나간 후로 엄마는 매일 후회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준호 마음을 몰라줬을까? 내가 뭘 사줄 때마다 기뻐했던 건 내가 엄마를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워서였어. 그런데 그게 준호한테는 상처였어.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지. 엄마가 준호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준석이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준호가 힘들어하는 거요. 그런데도 계속 내려왔어요. 제가 뒤처진 것 같았거든요. 뒤처졌다니? 10년 동안 준호 혼자 어머니 모시게 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돈만 벌고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준석아. 그런데 그게 준호한테는 상처였네요. 저도 바보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왔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거실에 준석이가 있는 걸 보고 멈칫했죠. 형도 왔네. 응, 내 형이 내려왔어. 준호야, 앉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전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갑자기 왜요? 그동안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넌 10년 넘게 엄마 곁에 있어줬는데 엄마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 엄마,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안 됐어. 엄마가 제대로 말 안 하면 너는 평생 상처 안고 살 거야.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호야, 넌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그 말 진심이야. 내 형이 사준 것들 다 고마웠어. 그런데 엄마가 진짜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고 밤에 잠 못 자면 등 쓸어주고
매일 밥 차려주고 그게 진짜 효도였어. 엄마, 그걸 10년 동안 해준 게 너야. 그런데 엄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감추려고.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형도 미안해. 형은 뭐가 미안한데요? 형이 너무 오버했어. 죄책감에. 10년 동안 너한테만 맡기고 나만 편하게 산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 형?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구나. 형이 바보였어. 준석이가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준호야. 형이 못난 형이야.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전준호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등을 쓸어줬어요. 준석이도 다가와서 준호 어깨에 손을 올렸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이사 올게요. 응? 이번엔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예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준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그럼 형이 이사비 낼게. 형, 괜찮아. 아니야, 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대신 앞으로는 형이 자주 못 내려올 거야. 너한테 맡길게. 그래, 형. 그리고 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만 형이 크게 한턱 낼게. 평소에는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 준호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죠.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이사를 왔어요. 집에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등어 구이. 알겠습니다. 최고급 고등어로 구워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있었어요. 진짜?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더니 우리 준호 최고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행복이 뭘까? 비싼 물건도 좋고 큰 돈도 좋지만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더라고요. 6개월이 흘렀어요. 제 손목은 완전히 나았고 일상도 평온했죠. 준호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저를 챙겨줬어요. 준석이는 한 달에 한 번 내려왔는데 예전처럼 큰 선물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죠. 어머니, 오늘 바닷가 산책하실래요? 좋지. 준호야, 너도 같이 가자. 형, 전 엄마랑 매일 가요. 형이 엄마랑 단둘이 다녀와요. 그래. 고마워, 준호야. 바닷가를 걸으면서 준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다행이에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앞으로 1년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 몸 조심해라. 네. 대신 준호가 잘 챙겨줄 거예요. 응, 우리 준호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준석이가 멈춰서서 바다를 봤어요. 어머니, 저 이제야 알았어요. 효도가 뭔지. 뭔데? 곁에 있어주는 거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는 거. 저는 그걸 못해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넌 충분히 하고 있어, 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사실 한 가지 후회 없어요. 뭐? 결혼 안 한 거요. 친구들은 결혼하라고 하는데 전 엄마랑 사는 게 좋아요. 진짜예요. 준호야, 그래도 넌 결혼해야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제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준호가 함께 갔죠. 엄마, 긴장되세요? 아니, 괜찮아. 검사 결과는 좋았어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십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랑 100살까지 같이 사셔야 해요. 그래, 노력할게. 우리 준호 효도 많이 받아야지. 당연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죠.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두 아들이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다니. 여러분, 정의는 이기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정의는 법정의 정의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의예요. 내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는 것. 그게 정의예요. 준석이는 여전히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요. 큰 변호사가 됐죠. 한 달에 한 번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요. 비싼 선물 대신 바닷가 산책, 동네 식당에서 밥 한 끼. 그게 더 좋더라고요. 준호는 지난달에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죠. 엄마, 제가 이제 과장이에요. 우리 아들 최고야. 이제 월급도 더 받으니까 엄마 용돈 더 드릴게요. 아니야, 넌 내 돈 모아야지. 엄마한테 쓰는 게 제일 보람 있어요. 저는 요즘 복지관에 다녀요. 수영 교실에 등록했죠. 일주일에 2번. 할머니, 정말 젊으세요. 아이고, 뭐가 젊어요. 아니에요. 진짜 건강하세요. 수영 끝나고 집에 오면 준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요. 엄마, 오늘 수영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 배운 동작도 있고. 대단하시네요. 이런 게 행복이에요.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함께하는 저녁 식사. 지난주에는 준석이와 준호가 동시에 집에 있었어요. 준석이가 내려온 주말이었죠. 형, 저 맥주 한잔 할래요? 그래, 좋지. 두 아들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봤죠. 준호야, 요즘 일은 어때? 좋아요, 형.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다행이네.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지 않고? 아니요, 전혀요. 형, 저 진짜 행복해요. 매일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 너 때문에 형이 마음 편해. 형도 자주 내려와요. 엄마가 좋아하셔. 알았어. 다음 달엔 꼭 올게. 두 아들이 웃으며 맥주잔을 부딪혔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해주는 것. 오늘 아침 준호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녁에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엄마 제일 좋아하시는 거. 그래,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보이고 햇살이 따뜻했죠. 나는 행복해. 74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큰 집, 비싼 물건 그게 다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달려와주는 사람.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준석이는 바쁘지만 제 아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죠. 준호는 매일 제 곁에 있어줘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 알아요. 두 아들 모두 제게 소중해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봐주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당신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젯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준석이가 처음 안마의자를 사다 놨을 때로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준석아, 고마워.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자주 내려오는 것보다 준호가 매일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좋아. 너도 바쁘니까 무리하지 마. 대신 가끔 내려와서 우리랑 시간 보내줘. 그리고 준호에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준호야, 넌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아들이야. 10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랬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행복하니까요.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 내려갈게요. 준호한테도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올해는 집에서 조촐하게 할까요? 준호가 요리하고 형은 케이크 사갈게요. 좋지. 그게 제일 좋아. 알겠습니다. 그날 뵐게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행복이 뭔지. 오늘 오후 복지관 수영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죠. 엄마 오셨어요?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어머, 준호야. 배고프시죠? 고등어 다 구웠어요. 씻고 오세요. 저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준호가 맛있게 구운 고등어를 내왔죠. 엄마, 맛있게 드세요. 우리 아들이 최고야. 엄마가 최고죠.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을 제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박영자로 살겠어요. 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는 할머니로. 당신도 당신답게 사세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고등어가 식기 전에 먹어야죠. 엄마, 더 드실래요? 응, 하나 더 줘. 알았어요. 우리의 저녁이 계속됐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만의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행복할 거예요. 준호가 곁에 있으니까요. 준석이가 가끔 내려오니까요.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합니다.